안녕하세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감 세일즈 전략을 강의할 손승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감하면 계약은 따라온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오셨을 겁니다. 고객과 공감해야 된다. 공감해야 계약이 잘 된다. 그런데 그 공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감이 무엇이며 또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공감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주장이나 감정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다. 자, 다른 사람의 주장. 우리에겐 누구죠? 자, 고객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그렇다고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말을 할 때,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시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나도 그렇다고 동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계약과 상관이 있느냐? 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 내 말이 맞다고 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그럼 공감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고객을 처음 만나면 어떨까요? 아마 첫 만남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만남을 하면 고객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막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러나요? 잘 그러지 않습니다. 첫 만남이라는 것은 긴장되게 되어 있고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만남은 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긴장을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대화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표면적인 이야기 또는 대충 그냥 대답도 짧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때에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네, 맞습니다. 라고 그 의견에 나도 찬성을 해준다면 이런 공감이 전달되었을 때 상대방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감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보내던 공감이 고객도 나에게 공감을 보내는 이런 주고받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대화가 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시작하게 되고 속마음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꺼내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이냐? 곧 처음에 가졌던 경계심을 해소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경계심을 해소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고객은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신뢰감이 될 수 있냐?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말을 맞다고 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믿는 사람에게,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하고 싶겠죠.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권하는 거라면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기 때문에 공감이 계약과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공감을 해야 되는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공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있고 또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속마음을 내놓는 경우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고 있냐? 그건 아니겠죠. 얘기하고 싶지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또 내 얘기에 공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게 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처럼 받지 못했던 공감을 받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고 신뢰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을 했을 때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나를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공감을 하면 내가 고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면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면 고객에 필요한 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감을 했을 때 고객은 저 사람이 날 이해해주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공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뭘 필요한지 알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공감을 했을 때 공감한 후에 내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팔려고 하나가 아니고 나한테 저게 필요한데 나한테 권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계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상품을 팔러 온 사람? 아니면 공감해 주는 사람? 상품을 팔러 온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상품을 팔러 간 겁니다. 계약을 하러 간 거죠. 그러나 그것을 고객이 그렇게 느낀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더 경계하게 되고 긴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내가 공감해 주는 사람으로 비춰졌을 때 또 그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자리를 잡았을 때 굳이 내가 팔려 하지 않아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서 보통 강의를 들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공감 좋은지도 알겠고 필요한 것도 알겠어요.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겠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도 스킬입니다. 공감을 재능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내가 잘 안 된다면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을 기술로 받아들인다면, 스킬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습득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다. 공감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배우고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공감에 대한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도움받을 만큼의 공감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배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공감은 여러분에게 고객의 마음을 얻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공감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약서를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 충분히 해볼 만한, 충분히 배워보고 충분히 연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객들은 공감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해줬을 때 여러분은 신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공감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사업에 큰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